20대 취준생이 6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는 신호예요.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5분 안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노정민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기사 보셨죠? 20대 취준생이 6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소득이 없는데 강남 아파트 매입했다. 이런 뉴스들 그냥 화제성 기사 같지만 사실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는 신호예요. 오늘은 이슈가 된 바로 그 뉴스, 자금 출처 조사 강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까지 보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 5분 안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금 출처 조사는 왜 하는 걸까요?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야죠. 자금 출처 조사 이름 그대로입니다. 그 돈 어디서 났나요? 국세청이 이걸 묻는 조사예요. 단순히 부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요즘은 젊은 세대, 무직자, 프리랜서, 사업자까지 거래 규모가 크거나 소득 대비 자산이 급증하면 바로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들여다봅니다. 법적 근거는 상속세법, 증여세법, 소득세법 여러 법이 이제 같이 얽혀 있는 거고요. 그 핵심은 숨겨진 증여나 편법 자금 이동을 잡겠다. 라는 그런 겁니다. 국세청이 보는 기준은 그럼 어떠냐? 이번 그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3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5천 건을 전수조사했고요. 특히 강남 4구,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용성 지역은 거의 전수 수준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한 60억 원 정도, 구매자는 20대 취준생, 대출은 30억, 나머지 30억은 부모 계좌에 송금했다. 근데 증여세 신고 안 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국세청 레이더에 잡힌 케이스죠. 또 이런 사례도 있죠. 다주택자가 한 채를 가족 명의로 넘기고 나머지 한 채를 팔면서 1주택자 비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이게 허위 거래로서 또 국세청에 적발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4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일단은 거래 선별을 하겠죠. 고가 거래, 소득 대비 비정상적인 구매력 중심으로 필터링을 하고요. 10억, 20억, 30억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요. 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되죠. 본인 계좌뿐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계좌까지 추적을 가능하고요. 요즘에는 FIU라고 금융정보 분석원 통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증빙 요구를 하겠죠. 이 돈 어디서 났나요? 이런 질문이 오게 되면 통장 내역, 송금 사유, 계약서, 아니면 감정평가서 이런 것까지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세무 판단 및 과세가 되겠죠. 증여세를 부과할 거냐, 가산세 추가하냐, 심하면 이제 형사고발까지 한다고 하죠. 그래서 국세청은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가 현실적으로 믿을 만한 거냐, 소득과 자산의 일관성이 맞는지를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걸리는 주요 유형 4가지를 보면요. 증여세를 미신고하죠. 부모 돈으로 사놓고 증여세 신고를 안 하거나, 시세보다 낮은 거래, 허위 매매로 또 신고가액을 축소하는 명의 돌려치기, 그 다음에 소득 없는 자의 고가 매입, 이런 거 특히 젊은 세대의 갑작스러운 자산 취득, 이런 걸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즉 아버지 돈으로 집 산 자녀가 조사 1순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조사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방법은 투명한 자금 흐름 관리 딱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자금 이동 경로를 남겨야겠죠. 부모로부터 자녀 송금 시 증여세 신고를 꼭 검토해야 되고요. 증여세는 무섭지만 조사가 더 무섭다. 이게 진리죠. 근데 모든 거래는 시세 기준으로 이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서류를 또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데, 계약서, 송금 내역, 대출 증빙, 그다음에 거래 사유를 메모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먼저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 전에 구조 설계를 하셔야 되고, 또 세무사와 함께 자금 출처 리스크를 미리 점검하면 거의 90%는 사전 차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TV조선에서 보도된 60억 아파트 매입한 20대 사례를 중심으로 자금 출처 조사가 왜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국세청은 이제 단순히 소득이 있냐 없냐 수준이 아니라 자금 흐름의 논리성, 즉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질 수 있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부모님 돈으로 집을 사거나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빼쓰거나 시세보다 싸게 가족까지 거래하는 경우, 이제는 모두 조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 후에 설명하려 하지 말고 거래 전에 증빙을 남겨라.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세무사 노정민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사례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쉽게 이해하고 걱정 덜어봐. 세금 문제도 쉽게 접근해봐. 로엔 파트너스와 함께하면